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띠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띠를 사주에 대입을 해서 통변을 하거나 간명을 하는 명리학자가 있으니, 그런 간명자의 그런 내용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음양오행에 의거해서 이제 사주를 풀이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띠는 이 띠를 가지고 이제 그 설명하는 주로 이제 이 성명학이라는 것을 대만에서 한때 유행한 이 성명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륭을 판단했는데, 이 이제 명정제 보통 성명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이 명정제 성명학.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띠의 특성, 12가지의 그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한때 유행하던 이제 학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와 관련된 서적을 대만에서 수입을 해서 살펴보고, 또 각각의 12가지의 그 동물, 이 동물의 특성을 살펴보기도 해보았는데, 과연 이 12가지의 동물을 가지고 사람의 기륭을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으로 해서, 물론 참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쥐의 특성, 소의 특성, 호랑이의 특성, 그걸 참조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주팔자를 간명하는 데에는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이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사주에 대입을 해서 풀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처음서부터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 자연에 속하고 있는, 자연을 이루고 있는 이 음양오행에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돌연변이라고 해가지고 한 1%나 2% 정도의 그런 음양의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부류의 어떤 상황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화음양오행에 입각해서 그 음양오행의 특성을 사주에 대입을 해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동물의 띠를 가지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여기 뭐 지서자 있죠. 지서자, 뭐 소우자, 뭐 호랑이 우자, 뭐 토끼 토자, 뭐 용용자, 이런 각각의 글자에 해당되는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입한다는 것이, 사람의 팔자에 대입을 한다는 것이 음양오행이 있지 많지 않겠죠. 당연하겠죠. 어떤 이런 지의 특성을 사람으로 대입을 해서 지는 뭐 자상한다, 겁이 많다, 뭐 겁이 많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글자가 사주에 배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물론 동물의 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엄연히 이런 동물들과 인간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고, 또 그런 상황에서 띠의 특성을 가지고, 각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붙여 놓은 이름이지만은, 물론 이 각각의 특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동물의 특성이 아닌 사람의 특성,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심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 사주풀이를 해야지, 무조건 동물만 대입해가지고 뭐 짖대니까 어찌고 뭐 지하고 뭐가 원진쌀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신살 종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섣불하게 뭐 띠를 가지고 뭐 한두 가지 얘기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의 사주가 쥐띠에 태어났으면 쥐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지는 물입니다. 물. 그냥 물의 음양오행을 찾아야 되겠죠. 물의 특성. 이 축토, 이건 축토 아닙니까? 이건 소라고 하죠. 우리가 소. 띠로 본다면. 그럼 축토의 특성. 소라고. 이는 뭡니까? 이는 저 호랑이 아닙니까? 그지? 호랑이지만 이건 목이에요. 목. 호랑이지만은 목의 특성을 우리가 찾아서 사주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연과 사람과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몇몇 혹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또 혹세 무민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신봉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부족한 부분, 물론 이제 12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12지지에 대해서 자축에서 해수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띠의 특성도 설명을 할 겁니다. 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 이것을 동물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이런 음양오행을 알기 쉽게 동물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동물의 특성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을 그대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단지 특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수나 해수나 이렇게 이제 자축인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음양이 다르다. 그럼 어떠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12지의 동물의 특성은 참조, 우리가 이야기하기 편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와서 대입을 시킬 때
뭐 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대입을 시켜서 참조해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음양오행과는 띠의 동물과 음양오행과는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사주를 볼 때 어느 철학관에 가니까 뭐 쥐띠에 태어났으니까 쥐띠에 태어났으니까 쥐의 특성만 계속 얘기하고 올해 경자는 아닙니까? 경자 그죠? 경자 이 경은 백색을 뜻하고 이거는 이제 쥐를 띠로 말한다면 쥐를 뜻하는 거겠죠. 쥐. 그럼 흰지예요. 흰지. 그럼 흰지의 특성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나오지가 않죠. 어? 쥐의 특성, 특히 흰지. 그 내년에 얘기를 한다면 내년 신축년 아닙니까? 이 신축년. 신도 역시 백색. 축은 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론 재미나 소의 특성에 해가 왔기 때문에 소의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한 해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금과 축토의 음양오행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것이 정확한 사주풀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가 벌써 경자년 아닙니까? 그죠? 경자년. 그 내년에는 2020년은 경자년이고 2021년 입춘이 지나게 되면 이제 신축년이 되겠죠. 신축년. 그래 지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내년의 해에 대한 기류에 대해서 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그 새해의 어떤 희망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삶에 어떠한 영향이 올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신축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철학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연말쯤 돼서 과연 신축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가?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한다는 게 이 두 자를 놓고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신축년 흰소의 해를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 두 자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자를 가지고 내년에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뭐 사회나 이런 걸 어떻게 이 두 자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신축년이니까 국가의 흥망, 가정의 성세, 개인의 기륭, 사회의 영향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두 글자를 가지고 내년은 이 신금의 특성 그리고 축토의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그 특성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 두 자를 가지고 내년의 기륭이요? 개인의 기룡? 개인의 기룡은 개인 사주가 있기 때문에 사주에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예? 근데 이 신축년 가지고 국가의 기룡을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예? 소위 말하는 혹세무민이라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요.
세상을 복되게 해서 백성들을 뭐라고 할까 현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축년이라는 2021년에 투자를 가지고 기lum을 한다? 누가 이걸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다 각자가 배운 바가 틀리고 또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연인이 국가가 어떻고 개인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설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입춘 전으로 해서 뭐 이제 자기 사주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토종 비결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 뭐 철학관이나 아니면 뭐 절이나 이와 관련된 그런 곳을 방문해서 한 해의 기운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알고 싶고, 또 올해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가 그것을 대비하고, 그걸 대비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찾아가서 자기 사주를 내놓고 이제 상담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뭐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일, 사회 생활, 뭐 이런 거 각종 재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건강, 뭐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축년 투자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판단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에는 난 모르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축년 투자 가지고 제가 어떻게 국가의 경영이 어떻고 뭐 국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 방문자가 물어봤을 때 그걸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가 필요한 겁니다. 심리의 각각의 연, 월, 일시 을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신축년에 이것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 이 정신적인 부분, 이것이 이 신축을 대입을 했을 때 무슨 작용을 할 건가, 그것을 각각 8자를 대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심리이자 또 하나의 내년도의 그 운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년도에는 신축년에는 어떠한 심리적인 사람들이 작용을 많이 할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경자년 아닙니까? 그죠? 경자. 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지. 이 자는 어떻게 보면 물이잖아요. 그죠? 물. 요 경은 금. 금수잖아요. 그죠? 금수. 금생수가 되는 겁니다. 이 수는 나쁘게 말하면 물. 어떻게 보면 세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건 뒷북치는 거죠, 사실은. 세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전 국민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물의 기운이 강한 세균의 부분이 창궐을 할 거다.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물 글자를 놓고 올해 지금 코로나가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뒷북치기로.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이 경자에다가 경을 요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다. 그래서 과연 세균이 창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걸
막 얘기하고 마치 맞췄다, 쪽집게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쪽집게가 아니에요. 쪽집게를 선호하고 하시는 분들은 철학관을 찾는 것보다는 무속인을 찾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이 들려서 신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무속인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무자만 놔두고 한번 무자만 놔두고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당무자예요, 무당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여기 사람 인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고 의외로 공자처럼 돼 있죠. 그리고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여긴 하늘이고 윗부분이니까 하늘로 보고, 여기 이제 땅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보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우측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당무자를 요거 이제 하늘로 보고, 요거를 이제 땅으로 보는 겁니다. 땅으로. 그래서 갈라져 있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요 부분만 끄집어내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양쪽에다가. 이 무당이라는 이제 무속인, 이 사람이 두 명 있다. 갈라져 있어요. 요 갈라진 부분이 아무래도 생과 사의 부분이 아닐까. 하늘과 땅에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은 생의 부분, 한쪽은 사의 부분. 이 생사의 부분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무속인.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무속인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건 속자는 세속 속자니까요, 그죠? 세속 속, 속세 하는데 이제 그런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자를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사람 인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생과 사가 있는데 나눠져 있죠. 당연히 생과 사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생과 사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존재는 하고 있어요. 함께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과 사를 두 개를 동시에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살아있으면 살아있고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거지, 살았다 죽어있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과 사를 연결해주는,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떤 신의 계시나 아니면 영감을 받아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속인이 아닐까. 우리가 왜 조상신을 받았다, 무슨 신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것을 그대로 그 상담가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이제 이 무속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래서 글자가 참 이렇게 묘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기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글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물론 제 설명이 맞지 않더라도, 생겨난 그런 그 유래가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글자를 보면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형 문자, 뭐 형성 문자, 뭐 그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글자 하나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 잠시 끊고 또 다시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바로.